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장 마감하고 계좌를 열어보신 분들은 마음이 참 복잡하실 겁니다. 아침에는 이대로 다시 올라가나 싶었어요. 삼성전자가 28만 3천 원에서 출발했고 장중에는 28만 8천 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결국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천 원 떨어진 26만 8,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에 따라붙었던 분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10% 가까운 흔들림을 그대로 맞은 셈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출발했던 삼성전자가 장 막판까지 밀렸는지, 그리고 저는 내일 수요일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제가 가장 이상하게 봤던 움직임 하나도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내일 삼성전자의 방향을 가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앞부분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흐름부터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시작은 분명 좋았어요. 전거래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출발했고 초반 매수세가 붙으면서 28만 원대 후반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반등 흐름까지 생각하면 30만 원을 다시 보러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생길 만한 자리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점에서 버티지 못했고 오전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오후에는 시가와 전일 종가까지 차례로 내줬습니다. 마감 가격도 오늘 저점인 26만 5천 원과 그리 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오늘은 강하게 출발했지만 올라온 가격을 지키는 힘이 부족했던 장입니다. 코스피도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장중에는 7,200선을 넘어섰지만 오후에는 6,700 후반까지 밀렸고요. 종가는 6,869선에서 끝났습니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4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하루 안에 시장 분위기가 몇 번이나 뒤집힌 겁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후로 갈수록 매물을 피하지 못했어요. 오늘 삼성전자만 유독 이상했던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전강 후약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는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들어온 좋은 분위기가 국내 반도체로 이어졌고 최근 빠르게 회복된 투자 심리도 장 초반 매수를 끌어냈습니다. 쉬는 동안 삼성전자를 못 샀던 대기자금도 움직였고요. 최근 반등을 놓친 분들이 장 초반 서둘러 따라붙으면서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자 기다리고 있던 차익 실현 물량도 함께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새로 들어오는 돈이 매물을 받아냈지만 오후에는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부담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고요. 물가 부담이 커지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와 반도체처럼 미래 이익을 앞당겨 평가받는 종목이 먼저 흔들려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니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가격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오늘 주가가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더 눈에 띄었던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갈렸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지만 그래도 종가는 플러스권을 지켰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 넘게 밀렸어요.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데도 시장이 두 종목을 똑같이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HBM 경쟁력과 고객사 공급 기대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SK하이닉스에는 매수세가 남았고 삼성전자에는 단기간 빠르게 오른 데 따른 매물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내일 삼성전자를 볼 때 SK하이닉스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하락만 보고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짧은 기간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쉬지 않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수익을 확정하려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5거래일 만에 나온 하락이었고 장중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26만 5천 원 아래로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움직임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보다 급하게 올라온 가격에서 처음으로 강한 매물 검사를 받은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같은 매도가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주주분들이 오늘 가장 답답했던 부분도 바로 이거였을 겁니다. 아침에는 분명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이 커질 것 같았고 지금 팔면 괜히 더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후에 가격이 내려오니까 아침에라도 줄였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생기죠. 그렇다고 종가에 팔자니 내일 다시 반등할까봐
봐 손이 안 나갑니다. 주식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하락 그 자체보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특히 운 좋게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샀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언제 수익을 지켜야 할지 기준이 없으면 오늘 같은 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아침에 수익이 크게 찍혔다가 오후에 줄어들면 괜히 빼앗긴 기분이 들거든요. 그때부터 판단이 꼬입니다. 수익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봤던 계좌 금액을 되찾으려고 기다리게 돼요. 그러다 수익이 본전으로 돌아오고 본전이 다시 손실로 바뀌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장은 단순히 하루 더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볼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나온 매도가 하루짜리 차익 실현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최근 반등 흐름 자체를 꺾는 매도로 이어지는지가 내일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내일 삼성전자는 곧바로 크게 무너지기보다 장 초반 한 번 더 매물을 확인한 뒤 오늘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부터 급하게 올라간다고 바로 따라붙을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도 그랬듯이 시작보다 끝까지 남는 매수세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제가 먼저 볼 가격은 26만 5천 원 부근입니다. 오늘 밀리는 과정에서도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예요. 내일 장 초반 이 가격을 건드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오늘 매도가 급등 뒤 숨 고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26만 5천 원을 깨고도 매수가 붙지 않은 채 그 아래에서 계속 머문다면 최근 들어온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해요. 같은 가격을 잠깐 이탈하는 것과 이탈한 뒤 되돌아오지 못하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은 27만 원입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27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직 매도 물량이 위에서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장중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지 거래가 붙으면서 27만 원 위에 자리를 잡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 가격을 회복하고 외국인 현물 매수까지 함께 붙는다면 오늘 하락분을 되돌리려는 힘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일 종가였던 27만 4,500원을 다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반대로 27만 원을 넘는 순간만 보고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8만 원 위에서 시작했지만 종가는 26만 원대로 끝났습니다. 가격이 특정 구간을 한번 넘었다는 사실보다 그 위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장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내일도 장 초반 급등이 나온다면 매수세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매수만 붙는지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오후까지 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래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가격을 말씀드렸다고 그 숫자 하나만 보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같은 27만 원이라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회복한 가격과 개인 매수로 잠깐 튀어오른 가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 환율과 미국 반도체 흐름을 하루 종일 혼자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시장의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뒤늦게 알면 매수도 늦고 수익을 지킬 타이밍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빠르게 받아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번 댓글에는 제 영상을 보고 따라갔다가 물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촬영할 때 들어오던 수급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미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버티던 가격이 그 사이에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향이 틀리지 않았더라도 진입한 시간이 달라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상은 판단 기준을 잡는 데 활용하시고 실제 움직임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수급과 가격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국내 수급뿐 아니라 오늘 밤 미국장의 분위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는지 국제유가가 진정되는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종목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요. 미국 반도체가 강하게 버티면 오늘 국내 시장에서 나온 매물을 다시 받아낼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미국 기술주가 금리 부담으로 밀린다면 삼성전자도 장 초반 오늘 저점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다만 미국장이 조금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장까지 똑같이 움직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외 악재를 알고도 국내 외국인이 실제로 사느냐가 마지막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7,9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1조 원 넘는 순매도가 나왔고요. 장 초반 지수를 끌어올렸던 힘보다 오후에 쏟아진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훨씬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밀린 것도 이 흐름과 떨어뜨려 볼 수 없어요. 내일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기만 해도 삼성전자는 오늘보다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로
새로운 호재가 하나 더 나와야만 반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가를 눌렀던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내일 장 초반부터 곧장 큰 상승이 이어지는 그림보다는 오늘 저점 부근을 한번 확인한 뒤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오늘 너무 빠르게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어요. SK하이닉스가 플러스권을 지켰다는 점도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27만 원 위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눌린다면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일의 핵심은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보다 한번 밀린 뒤 어디에서 멈추느냐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과 비중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야 합니다. 평단이 낮고 비중도 크지 않다면 내일 장 초반 흔들림만 보고 서둘러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26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다시 붙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최근 급등을 보고 높은 가격에서 따라붙었고 삼성전자 비중까지 크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본전만 기다리는 건 위험합니다. 27만 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이 붙지 않는다면 일부 비중을 조절할 준비도 해두셔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일 시가에 바로 매수하면 또다시 장중 변동성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저점이 지켜지는지 27만 원을 회복할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함께 돌아서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사려다가 기준 없이 물리는 것보다 방향이 확인된 뒤 조금 비싸게 들어가는 게 계좌에는 더 편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본주는 한 번 흔들리고 끝날 움직임도 레버리지에서는 손실이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손실을 만회하려면 본주보다 더 큰 반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빠졌으니 내일은 당연히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면 판단이 늦어집니다. 본주의 지지 가격과 외국인 수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레버리지부터 추가로 늘리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내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장 초반 한두 번의 움직임으로 하루 방향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시가가 강하다고 상승장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오늘 저점을 깼다고 추가 급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처럼 오전과 오후가 전혀 다른 시장에서는 첫 30분보다 11시 이후 수급이 중요하고 점심 이후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방향으로 남는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종가까지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그날의 반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오늘 장을 보며 이상하게 느꼈던 움직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순 매수를 기록했는데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는 시장을 아래로 강하게 눌렀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아예 시장을 떠난 날이었다면 내일도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 자금이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기관과 프로그램 물량에 가려진 모습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일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현물로 이어지고 프로그램 매도만 줄어든다면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곧장 무너지기보다 저점을 확인한 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확인한 숫자만 들고 내일 하루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장 시작 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바뀔 수도 있고 26만 5천 원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장 초반 흔들린 뒤 27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한 번 정해놓고 끝까지 우기는 전망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졌을 때 내 행동도 바로 바꾸는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갔던 경험 있으시죠? 분명 수익 중이었는데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겠다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수익이 사라지고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주식 초보라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면 욕심 때문에 기준을 바꾸고 내려가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호가 나오면 기다릴지, 어떤 가격이 무너지면 다시 생각할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결국 움직임이 나온 뒤 감정으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과 계좌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알림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바뀔 때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줄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 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
포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같은 주변 종목으로 옮겨가는 흐름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고요.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로 내 대응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특히 오늘 아침 수익이 났다가 오후에 다시 줄어든 분, 높은 가격에서 따라붙은 뒤 내일 손절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는 분,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서 작은 움직임에도 계좌 전체가 흔들리는 분들께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춰볼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요. 삼성전자 이후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특급 수혜주 7종목, 각 후보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수급과 거래량 기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만 받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관심을 높이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경계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은 확인되는 순서대로 텔레그램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방법과 현재 대응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변화가 모두 끝난 뒤 뉴스를 찾아보는 것보다 내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먼저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일 장이 시작되기 전에 내 계좌의 대응 순서부터 정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갔지만 오후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26만 8,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7,200선을 넘었다가 6,800선으로 내려왔고요.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부담, 기관과 프로그램의 강한 매도가 장 후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상승권을 지켰고 외국인이 시장 전체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날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고 반도체 흐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내일은 26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킨 뒤 27만 원을 회복하고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수급까지 함께 돌아선다면 오늘 하락은 급등 뒤 매물 소화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26만 5천 원 아래에서 거래가 계속 쌓이고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나온다면 비중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저는 한 번 더 흔든 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지만 그 전망보다 앞에 놓여야 하는 건 확인 기준입니다. 주주분들께서 오늘 가장 아쉬운 건 돈 몇 푼이 줄었다는 사실만은 아닐 겁니다. 아침에는 분명 기분이 좋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밀렸다는 게 더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루로 모든 기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시장은 내일 다시 열리고 오늘 놓쳤던 대응도 기준만 세워두면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 오른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지도 마시고 하루 떨어졌다는 이유로 겁먹고 던지지도 마세요. 내가 무엇을 확인한 뒤 기다릴지 어떤 변화가 나오면 행동하지만 분명하게 정해두시면 됩니다. 오늘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흔들리면 계좌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침에 봤던 고점도 지금 느끼는 두려움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일 시장이 보여주는 실제 돈의 방향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움직임이 모두 끝난 뒤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일 수요일 가격보다 수급을 먼저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